올해부터 또 제가 계속 말해왔던 게 존리하고 또 강방천. 존리가 한국의 워런 버핏이라면 강방천 이 양반은 한국의 피터 린치. 그러니까 엄청난 승부사, 그야말로 주식시장의 실전 깡패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존리하고 비슷하게 자신과 자신의 자녀, 부인 등 가족들이 소유한 공유 오피스 관리 회사를 통해서 주식 매매, 심지어 선물 거래까지 한 정황을 금감원이 포착했습니다. 이분도 남들 보고는 주식 사놓고 수면제를 먹고 자라더니 본인은 그렇게 대주주로 있는 법인 계좌를 통해 가지고 치고 빠지기를 열심히 했습니다. 공유 오피스는요, 미국에서 위워크 이런 걸로 이제 시작해 가지고 한국에까지 상륙한 코로나 시기에 그 온라인 쇼핑몰 열풍 불고, 그리고 뭐 1인 기업, 스타트업 이런 데가 막 그 늘어나면서 등장한 일종의 부동산 플랫폼이 바로 공유 오피스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부동산 투자 기업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업종이 유지보수, 관리 용역 이런 업종 아니냐고 하실 수 있는데, 법적으로는 그럴지 몰라도 일단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은 공유 오피스 관리자가 임차인으로 보이지만 실제 수익 모델을 보세요. 이거는 전대차를 이용해가지고 수익을 내는 임대업. 그러니까 부동산 관련 업종이 맞죠. 아무튼 강방천 본인은 법인을 통한 주식 매매가 그 법인의 대주주인 자신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게 아니라고 항변을 하면서도 이 양반도 존리하고 마찬가지로 현재 맡고 있는 모든 직위에서 스스로 물러나면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법무대리인의 김앤장을 선임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지난 3월 연준 금리 인상 시작될 때부터 제가 거의 매주 얘기했는데, 마바라들이 그동안 찍은 종목 다 날아가버리고 약 파른 거 막 컴플레인 들어오니까 그거 모면하려고 하는 소리가 수면제를 먹고 자라, 그리고 깨어나면 부자가 돼 있을 것이다, 요딴 소리 한다는데, 이 말이 곧 뭐냐면은, 야야, 내가 니네들은 이제 뽑아 먹었으니까 좀 버려도 상관없는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한테 약 좀 팔려고 그러는데 왜 자꾸 니네가 옆에서 겐세이 놓냐, 나 실력 없는 거 폭로하면은 약 파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좀 수면제 먹고 좀 쳐 자는 게 어떠냐, 아니면 입 좀 탁 쳐라, 이게 이런 소리라고. 아니 아무리 동학개미 운동 어쩌고 해도 생판 모르는 사람이 나한테 수면제 먹고 자라고 그러면 상식적으로 이 새끼 뭐지? 나 재워놓고 이거 뭔 짓 하려는 거지? 이렇게 의심과 경계심이 들어야 이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수면제 먹고 자라는 소리도 이거 사기꾼 자가진단 키트로 써먹으라고 제가 그동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마바라들이 신나게 갖다 쓰는 바로 그 주식 사놓고 수면제 먹고 10년 뒤에 일어나면은 부자가 돼 있을 것이다, 이 소리가 앙드레 코스톨란이라고 1906년생, 거의 우리 김구 선생님하고 동갑 아니야 이 정도면? 그때는 세계 GDP가 측정도 제대로 안 될 때고, 인구도 세계대전 한번 터지면 한 20% 인구 줄었다가 갑자기 다음 해에 한 10% 늘어났다가 막 이럴 때라고. 근데 지금 2022년인데 이걸 어디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그런 소리 하는 사람을 왜 믿었다가 지금 와서 속았네, 배신당했네 이러고 계세요. 아니 피 같은 내 돈을 거기 갖다 박아놓고 지금 하루하루 1분 1초가 지금 피가 마르는 사람한테 수면제 먹고 10년을 자라는 소리가 이게 정상으로 들리세요 이게? 일단 지난 주말에 뉴욕 증시는 애플과 아마존의 그 실적 효과로 나스닥이 추가로 1.88% 더 올라가가지고 지난주 FOMC 안도랠리 덕에 나스닥 12,000포인트 재탈환한 뒤에 이제는 12,000포인트 중반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그러나 이날 발표된 6월 개인 소비 지출과 함께 나온 PC 인플레이션이 예상보다 높은 6.8%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난 그 소비자 물가 CPI랑 마찬가지로 4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시카고 PMI는 예상치 55를 크게 미달한 52.1로 전달 56에 비해서도 큰 폭으로 또 내려갔습니다. 물가는 예상보다 높고 성장은 예상보다 낮고,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라파엘 보스틱 아틀란타 연은 총재, 이분은 이제 연준 내 유일한 흑인 투표권자 겸 흑인 지역 연은 총재입니다. 9월에는 연준이 금리 동결한다, 연준 긴축이 9월에는 한번 쉬어가면서 추이를 볼 것이다, 이렇게 발언했다가 같은 연준 임원들한테서 개망신 당하고 저 뭣도 모르는 소리 하고 있다고 한심하다고 지적질 당하고, 그러고 나서 갑자기 요즘은 조금 친시장적인 스탠스를 버리고 연준을 빨아주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 라파엘 보스틱은 한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경기 침체 아닙니다, 이게 또 강조를 했어요, 연준 편에서. 그리고 9월 FOMC까지는 아직 2달이나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 또 얼마나 많은 경제 지표들이 나올 텐데 지금 미국 경기를 진단하는 거는 조금 섣부르다고. 이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정말 진짜 9월 FOMC까지 많은 경제 지표들이 쏟아져 나올 텐데 그럴 때마다 또 시장이 막 널뛰기를 할지 이거 뭐 미리 안전벨트 잘 붙들어 매라고 하는 소리 같이 저는 들렸어요. 하여튼 그래서 페드 와치에 나온 금리 인상 확률로 봤을 때 9월에 연준이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가능성이 72%로 가장 지배적. 그리고 0.75%포인트 이번처럼 자이언트 스텝을 또 내지를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28%로 연준 금리 인상의 폭이 다시 0.5%말 그대로 테이퍼링 되는 그런 가능성이 거의 3배 정도 큰 상황입니다. 일단 연준이 상당히 무게감 있게 보는 그 PC 인플레이션 급등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상 확률이 크게 자극받지 않았다는 것은 일단 그 이면에는 경기 침체 우려라는 그 그림자가 좀 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썸머 랠리의 원동력이 됐다고 할 수 있는 현재 시장 참여자들의 희망은 뭐냐면은 미국 인플레이션이야 어차피 유가 뭐 러우 전쟁 이런 외생 변수에 많이 따르겠지만 그나마 경제 성장이라도 둔화되면은 연준이 그동안 굵고 길게 긴축하려는 것도 그나마 조금 가늘고 길게 이런 모드로 그러다가 더 나아가서는 가늘고 짧게 긴축 모드로 이렇게 계속 바뀔 수 있다. 이런 비둘기파적인 긴축이 이제 힘이 실리면서 그 기대감이 작용을 한 거고 또 이번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해서는 또 희한하게 그동안 나스닥 조정을 주도했었던 빅테크들은 실적이 예상치를 넘어서는 실적 호조가 많고 그 다음에 어차피 이제 뭐 기대도 다 사라진 그런 다른 종목들 어떤 실적 부진의 비율을 이런 것들이 채워주면서 사람들의 관심권에서 점차 이제 멀어지고 있는데 월가에서는 이런 실적 호조 분위기도 아닌 실적 혼전 분위기, 실적 혼돈의 카오스 이런 게 어떤 아전 인수격으로 주가는 빅테크가 올려주고 대신 경기 침체 우려는 다른 다양한 업종의 기업들 어차피 조정 받으려고 어차피 코로나 때 많이 떴다가 이제 양털깎이 들어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바닥권에 붙어 있는 이런 기업들이 실적 부진 비율 또 맞춰주면서 장단 함께 치고 이러는 게 증시 반등에 효과적이라고 지금 반겨왔던 거죠. 7월 한 달 동안. 대신에 왜 그 옛날 속담에 보면은 망치가 부실하면은 못이 솟는다라는 그 말 있잖아요. 근데 지난 7월 FOMC에서 연준이 괜히 또 만만한 모습을 보여주니까 다시 원유 선물하고 농산물, 금속 이런 상품들이 전부 V자 반등하면서 막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FOMC 때 성명서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 기자회견 발언 보니까 만만하거든. 이거 뭐 처음에는 막 자이언트 스텝이니 뭐냐 하면서 막 시장 완전히 그냥 인플레이션 때려잡으려고 유동성을 그냥 말려 죽일 것처럼 하더니 이제 보니까 그냥 얘네들 또 물렁하네. 뭐 이런 이제 판단을 내린 거예요. 근데 유가의 경우는 어차피 바이든 그 중동 방문해서 당연히 이제 그 결과 보고서 유가 트레이더들은 어깨에 힘이 들어갔죠. 야, 바이든이 이거 완전히 이번에 물 먹었구나 하고. 그러면서도 그나마 하나 남아 있었던 7월 FOMC에서 혹시라도 연준이 유가 가지고 시비 털까봐 표정 관리는 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연준 달러 금마들 별거 아니네 이렇게 이런 상황으로 다시 WTI 기준으로 유가 $100 시간 문제라고 지금 반등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당연히 어떻게 보면은 위험자산의 대표인 주식보다 여기 원자재 시장이 더 몇 수 앞을 내다보고 또 눈치 빠른 그런 시장인데 증시가 저렇게 안도랠리 나오는 거 보고서 원자재라고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하여튼 미국에서 바이든, 파월, 옐런 이 조합은 정말 미국 금융 역사에 길이 남지 않을까. 하다못해 음식을 만들 때도 각자 뭐 역할이 있고 식자재도 궁합이라는 게 있는데 예를 들어서 찌개를 끓이는데 된장에다가 두부 좀 넣고 좀 매콤한 풋고추도 들어가고 그럼 또 반면에 이런 강한 맛을 잡아줄 뭐 팽이버섯도 좀 넣고 이래야지 찌개가 맛이 나지. 어떻게 찌개에다가 순두부, 연두부, 날계란, 양배추 이렇게 넣고 끓이면 이게 무슨 맛이야. 이게 맹탕이지. 이게 무슨 찌개냐고요. 이게. 그런데 이번 주에 바로 오페크 플러스 회의가 열립니다. 이 자리에서 원래는 뭐 증산은 기본이고 그 증산의 규모를 늘려줄 가능성이 있다고 했었는데 현재 국제 유가를 보면은 전혀 그럴 것 같아 보이지가 않고요. 오히려 걔네들 모여가지고 야 그래도 유가가 한때 $100 넘었다가 지금 이만하면 안정적이지 않냐 이러면서 증산량을 동결한다고 진상을 부릴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만약에 8월 중에 다시 유가가 $100 돌파하고 9월에 돼서야 증산폭 확대해줄까 뭐 이런 소리 하면은 그러면 이제 FOMC도 또 여기 자극받는 거고 또 뒤통수 맞는 거죠. 그런데 이런 상황을
이렇게 우리도 아는데 워싱턴에서 모를 리가 없고요. 우리가 이렇게 상황을 파악할 때는 이미 거기서는 또 다른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데 우리가 알았을 때는 전 국민, 온 세계, 전 인류, 온 우주, 온 태양계, 은하계가 다 알았을 때다. 그래서 그 어떤 종목도 테마도 슈퍼사이클도 내 귀에 들어왔고 그 대형 채널에 나오면 무조건 그때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패고 한동안 그냥 손도 대지 말아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미쓰비시 UFJ 리서치에서는 당장은 달러 상승이 모멘텀을 상실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 단기적 현상에 불과하다. 다시 달러 강세는 재개될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3%대에 안착했던, 그러면서 이제 시작인 것처럼 막 보였던 미국 국채금리 상승세가 다시 꺾여가지고 2% 중반대로 하락한 이 점, 또 7월 들어서 주식과 코인, 가상화폐 이런 그 가격 상승에서 확인된 것처럼 글로벌 리스크 선호 현상이 회복되면서 안전자산인 달러에 대한 수요가 감소한 점, 그런 게 바로 배경이라고. 여기다가 미국 경기 침체 우려 또한 달러 약세로 연결되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그러나 달러 인덱스가 최근 조금 조정을 받는다고 해도 전면적인 달러 매도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라고 보긴 힘들다. 미국 연준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언급했지만 통화 완화로 선회한 게 아니다. 금리 인상의 폭을 줄였지 그렇다고 양적 완화에 들어간 것도 아닌데 왜 오르냐. 그리고 경기 침체 우려는 미국에 그치지 않고 글로벌 전역으로 확대되면서 다시 달러 수요 증가로 연결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뭐 침체라고 해서 미국 화폐인 달러가 약세를 나타낸다고 하면은 다른 나라들은 그런 상황 자체를 엄청난 리스크로 인식해가지고 오히려 안전자산 달러에 더 몰려들 수밖에 없다. 이런 뜻이죠. 자, 러나 반갑습니다. 오늘 원래 주제였던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은 현재 미 국무부의 공식 입장이 나왔는데 이번 아시아 순방에서 한국, 일본, 싱가포르 이렇게는 확정, 그리고 대만 방문 여부에 대해서는 not mentioned, 그러니까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실 측에서 언급이 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 일단 중국에서 낸시 펠로시 진짜 이분 대표적인 반중 반공산당 인사인데 이 사람이 자기네 중국 공산당 원차이나 정책을 희롱하듯이 만약에 대만을 공식 방문한다 그러면은 거의 발작하는 반응을 일으킬 수 있죠. 심지어 중국 인민해방군이 여기에 대해서 중국 군대는 손을 놓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공식 논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야 낸시 너 오기만 해봐. 우리는 왕서방이 있다. 낸시 너의 상극인 왕진진을 내보내겠다. 이렇게 엄포를 놓고 있는 건데 가만있어 봐. 낸시랭 누님한테 누가 일드시는 거 아니죠 또 이거. 근데 여기서 중국 인민해방군이 한 표현, 손을 놓고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이 표현이 중국 공산당 창건 100년 동안 딱 지금까지 2번밖에 없었대요. 그러니까 이번이 이제 중국 공산당 역사상 3번째 나온 거지. 첫 번째는 6.25 때 한국전쟁에서 미군이 38선 넘어올 때 손을 놓고 좌시하지 않겠다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베트남전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미군이 17선을 넘어오면은 그때 우리는 손 놓고 좌시하지 않는다 이렇게 2번 했대요. 그게 이번에 나온 거예요. 낸시 펠로시가 워싱턴에서 전세기로 출발해가지고 하와이 공군기지에서 미 군용기로 갈아타고 지금 아시아를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데 중국이 대만을 막 침공까지는 아니더라도 군사적으로 강도 높게 위협하거나 선전포고라도 하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 그럼 당연히 이제 반도체 반사이익 이런 게 우리한테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미 TSMC도 삼성전자 못지않게 미국 본토에 생산기지를 많이 옮겨 놔가지고 우리 삼성전자에는 반사이익이 된다기보다는 오히려 반대 아닐까. 혹시라도 중국이 대만 가가지고 TSMC를 먹거나 아니면 중국에 있는 TSMC 공장이라도 중국 공산당이 장악하거나 이러면 이제 반도체 치킨 게임에 우리까지 괜히 휘말려가지고 오히려 더 안 좋아지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자, 평화로운 K 증시. 오늘은 BNK 부산은행에서 이번에는 환치기 수법으로 고객 돈을 슈킹한 사건이 또 터졌습니다. 여기 은행원이 해외에서 들어오는 외화 송금, 그러니까 뭐 제 유튜브 수익부터 또 해외 주식 하다가 매도하면은 우리 계좌에 외화로 돈 들어오면 이제 그때 환전해서 바꾸고 뭐
내 계좌를 이체시키고 이러는데 보통 외화는 사람들이 바로바로 안 찾고 조금 묻어두는 경향도 있으니까 이거를 지 여친 계좌로 환전해가지고 돈을 빼돌렸는데 이걸로 코인하고 주식 투자를 했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그동안 수익 잘 날 때는 그냥 대충 돌려막기 잘 하다가 최근 들어서 막 손실나고 원금 깨지니까 걸린 거죠, 뭐 솔직히. 만약에 계속 수익 났으면 원금은 갖다 채워놓고 수익 난 거는 지가 챙겨가지고 그냥 그렇게 덮고 넘어갔을 수도 있죠. 그 다음 이름부터가 우리 국민 정서와 가까운 농심이 또 이슈가 하나 있네요. 주말에 유럽에 판매 중인 신라면 레드 제품에서 농약 잔류량이 기준치를 초과해가지고 현지 판매 중단 조치가 내려졌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인지 뭔지 이 제품이 부산 공장에서 생산해가지고 전량 수출 물량으로만 나간대요. 국내 판매용은 아니래요. 다음에 유럽 하니까 또 유럽 백색가전 꽉 잡고 있는 우리 LG전자 관련 뉴스가 하나 있는데 특히 지난 코로나 시기 때 LG 그 TV가 자택격리의 필수템으로 꼽히면서 주로 북미랑 유럽 선진국에서 엄청 많이 팔렸잖아요. 하여튼 근데 올해 들어서는 인플레이션에다가 경기 침체 요 사이에서 막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그 유럽의 경우는 지금 완전히 뭐 아니면 돈데 당장 내일부터 어떤 몸으로 살래 고르라는데 보기가 한민관, 김준현 두 개밖에 없어. 중간 없어. 하여튼 이렇게 유럽하고 북미가 지금 인플레이션하고 경기 침체 완전 양극단에 지금 중간에 껴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고 있는데 이런 선진 시장에서 LG전자 특히 이제 대형 OLED TV 매출 비중이 큰데 여기 수요가 급감하면서 LG전자의 TV 사업이 7년 만에 적자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또 너무 좌절할 필요가 없이 이것도 떨쭉 올팔에 문은 열려 있는 게 LG의 경우는 TV 완제품이 물론 마진율이 높은 거는 뭐 두말할 필요 없는 사실이지만은 그냥 다른 가전 업체들한테 LG 디스플레이 패널만 팔아도 굳이 뭐 재고 소진의 부담을 가질 일은 없을 것이다. 다음 우리도 사실 지난 7월장에 뭐 뉴욕 증시만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모처럼 반등의 맛 정도는 본 상황인데 여기에 대해서 월가에서는 베어마켓 랠리 그러니까 약세작 중간에 일시적인 하방 포지션 청산으로 주가가 잠시 오르는 일종의 그 착시 반등 이런 분석도 무시 못하는 상황입니다. 먼저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7월 반등은 베어마켓 랠리에 불과하고 이나마도 곧 끝난다고. 그 이유는 최근 주식시장의 반등세는 채권금리의 하락에 따라서 그러니까 채권시장에서 일시적으로 주식시장에 돈이 흘러 들어가는 로테이션 차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당장 이번 주 금요일 미국 7월 고용지표 나오는데 여기서 고용경기가 둔화됐다는 시그널이 나오고 다시 채권이 주식의 수익률을 상회하게 되면 상황은 언제든 반대로 뒤집어질 수 있다. 이 말은 이제 주식하고 채권 가격이 차트상 완벽하게 역상 차트, 역동조와 뭐 베타 콤플리 얘기하는데 그런 상태로 박스권을 계속 그리면서 갈 것이라는 뜻이죠. 하여튼 이제는 베어마켓 랠리도 끝물이라는 그런 이제 증거가 바로 최근에 실업수당 청구 건수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 그게 바로 이번 금요일 미국의 7월 비농업 신규 고용도 상승세가 주춤할 것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러면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마이클 하트넷 CIO, 우리말로 최고 투자 책임자는 S&P 500 지수 기준으로 4,200을 넘으면 매도하겠다. 반대로 3,600까지 떨어지면 다시 매수하겠다. 이런 전략을 어떠냐고 제시했어요. 코스피 2,490 그리고 하단이 S&P 3,600이 우리 코스피 2,135포인트 정도 나오네요. 하여튼 마이클 하트넷이라는 사람은 원래 좀 베어리시한 그런 전망이 특기이긴 합니다만 올 연말까지 코스피 기준으로 2,135에서 2,490 박스권으로 움직인다? 듣기만 해도 진짜 입맛이 없네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에서는 K 베어마켓 랠리에 대한 분석 보고서를 내놨는데 여기 보면은 과거 베어마켓 랠리와의 비교를 해보면은 97년도 그 IMF 위기, 아시아 금융위기 그때 베어마켓 중에 나왔던 베어마켓 랠리가 50일간 상승률 65%. 그 다음에 2002년 닷컴 버블 요때 하락장 중간에 한 30일 동안 30% 오르는 베어마켓 랠리 있었고 그 다음 2008년 서브프라임 글로벌 금융위기 이때 45일 동안 한 20% 베어마켓 랠리 또 있었고 그 다음에 지금 7월 중순 들어가지고 18일 동안 7% 랠리가 나왔다. 그래서 현재 랠리가 기존 베어마켓 랠리 폭에 비해서는 작다. 그래서 좀 더 오를 수는 있겠지만 그 이후에 언제든지 급락할 가능성은 상존한다. 왜? 이게 지금 추세적 반등이 아니고 베어마켓 랠리 그야말로 약세장 중간에 하방 포지션 청산으로 인한 일시적 반등이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JP 모간에서는
한국 증시의 우호적인 면을 열심히 이제 요즘 설파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시장 친화적인 정당이 집권당이 됐다. 그러면서 항상 지금까지 한국 증시 역사에서 보수 정권이 증시에 우호적이었다. 이거 옛날 얘기 아닌가? 하여튼 그러면서 정치가 한국 주식 시장의 순풍이 될 수 있다고 봤어요. 그 이후로는 보수 정권에서 흔히 나오는 혜택이 법인세 인하, 그리고 반도체와 전기차 배터리 같은 핵심 전략 기술에 대한 추가적인 세제 혜택과 지원, 그리고 주식거래 수수료 인하를 포함한 일련의 경기 부양책을 제안을 했습니다. 이게 다 증시의 순풍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일단 JP모간의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K증시 대표 종목으로 삼성전자에 대해서 목표가 85,000원 잡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주말에 또 크레딧 스위스가 삼성전자에 대한 외국계 증권사 목표가 중에 사실상 최상단 92,000원 불렀습니다. 반면에 주말에 또 CLSA 크레딧 리온의 증권은 삼성전자 목표가를 같은 시점에 74,000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만으로 아직 나오지 않은 오늘 뉴스도 아닌 내일의 뉴스를 매일 저녁 여러분들의 안방으로 제가 직접 배달 갑니다. 내일은 8월의 첫날 겸 한 주의 첫날 월요일 되겠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정부 첫 일정으로 열립니다. 일단 뭐 지금 코로나 확산세도 심상치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원숭이 두창도 뉴욕주는 지금 비상사태 선포 함께 내렸습니다. 코로나하고 원숭이 두창하고 지금 현재 2개인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내일 정부에서는 대출 규제 정상화 방안을 드디어 시행하는 첫날입니다. 생애 최초 LTV 80% 완화 등 대출 규제 완화, 그 다음에 내일 국회에서 당정 협의가 있습니다. 요거는 반도체 등 미래 첨단 산업 분야 발전 방안 논의, 요거는 반도체 장비주들, 사실 지난주에 인텔 실적 실망 때문에 조금 비를 맞았는데 그때 만약에 떨줍했다면 올팔할 기회에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내일 역시 국회에서 농해수위 전체 회의가 있습니다. 농림해양수산위원회. 지금 그 어느 때보다 농해수 쪽이 중요해요. 식량난에다가 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 또 확인되고 있잖아요. 이거 관련주는 이제 그나마 이런 해산물 가공 이쪽에 능한 업력이 오래된 그런 기업들이 증시 테마로 있죠. 내일 2022년 과학관 전문 인력 양성교육, 국립중앙과학관, 전국과학관 근무자 역량 강화 교육 실시. 요즘에 정부에서 특히 문체부나 과기부는 메타버스 요쪽 그리고 원격 교육 이거 굉장히 많이 밀고 있습니다. 요거 장비나 아니면 유지 보수하는 서버 관련된 기업들은 계속 수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일 산업부는 방사청과 협업으로 방위산업 발전 도모 발표가 있습니다. 요것도 뉴스플로우에 타기 좋죠. 마침 폴란드 수출권도 있었고 지금 이제 유럽에서 폴란드가 이렇게 한국 무기 대량 들어가니까 그럼 약간 그 균형 맞추기 위해서 우리도 사야 되나 막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그리고 내일 산업부는 월성 원전 현장 점검에 나섭니다. 요거 이제 정치적으로 조금 뜨거운 이슈긴 한데 여전히 문제 없다. 그 평가를 조작했다 뭐 이런 거에 따라서 계속 원전은 돌려도 좋다는 쪽으로 해피엔딩으로 갈 수 있죠. 내일 중기부는 메타버스에 모인 중기부 국민 서포터즈 정책 공감도 높인다. 오랜만에 정부에서 메타버스 관련 테마가 나오네요. 내일 과기부는 휴대용 선풍기 전자파 안전 검증 결과. 이게 과기부에서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 하여튼 근데 이제 전자파에 대한 얘기가 한 번씩 이제 주기적으로 계속 이제 이슈가 됐다 말았다 하거든요. 이럴 때 한번 테마주 봐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환경부 장관은 폐기물 재활용 처리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지역은 충남 천안인데요. 근데 이제 홍수 테마주들 있잖아요. 올해는 확실하게 아직 홍수는 안 나는데 지금 태풍 올라오는 이 상황에서 홍수 관련주에 이 폐기물 관련주도 또 있어요. 그리고 내일 공정위는 대기업 집단 계열회사 변동 현황 공개. 이거는 이제 지주사 비롯해가지고 이제 좀 시끄러운 이슈가 이제 또 될 겁니다. 과연 현 정부의 대기업 이런 그 지배구조에 대한 스탠스는 어떤지. 내일 8월의 첫날, 그리고 한 주의 첫날 월요일, 경제 일정은 7월의 수출입 동향. 수출은 또 좋겠지만 이제 수입 때문에 항상 문제예요. 원자재 가격이 너무 오르다 보니까 수출 실적을 수입이 다 까먹습니다. 그리고 내일 6월 온라인 쇼핑 동향도 공개됩니다. 과연 리오프닝이 되긴 했는데 어떨지. 정용진 부회장이 이베이 인수에 생각보다 너무 큰 거금을 썼는데 이번에는 또 화성의 국제 테마파크를 코로나 전에 계획했다가 얘기가 없어서 그냥 포기한 줄 알았는데 다시 추진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내일 중국 7월 차이신 제조업 PMI 공개되고요. 일본 7월 자동차 판매. 혹시라도 여기 우리 아이오닉 이 전기차 진출해 있는데 좋은 소식 있지 않을까요? 거기 그냥 하이브리드가 최선이더라고. 그리고 내일 일본에서는 지분은행 제조업 PMI가 나옵니다. 이어서 내일 독일에서는 6월 소매 판매. 그리고 유로존에서 내일 6월 실업률 나오고요. 7월 S&P 글로벌 제조업 PMI 공개됩니다. 항상 매월 첫날은 S&P하고 차이신 같은 데서 제조업 PMI 막 쏟아져 나오는 날이죠. 이어서 내일 미국에서는 7월 ISM 제조업 지수 나옵니다. 이게 6월 당시에 53.0 나와가지고 2020년 6월, 그러니까 코로나 팬데믹 그 한창 때, 그때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만약에 이번에도 또 부진하게 나오면 경기 침체 얘기 또 나올 수 있어요. 내일은 미국의 쌍둥이 경제라고 하는 캐나다 금융시장이 휴장입니다. 시민의 날로. 현지 교포분들, 그리고 캐나다에 친척이 있으신 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내일 핵 확산 금지 조약 NPT 재검토 회의가 미국에서 열립니다. 여기서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연설을 가진대요. 만약에 여기서 일본의 재무장 얘기 또 나오고 핵에 대해서 일본의 어떤 규제를 풀어달라, 뭐 국제사회에 호소한다, 우리도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게 해달라, 요딴 소리 나오면 이제 바로 우리 국방 이대로 있을 수 없습니다. 아무래도 아베 신조 그 피격 사건을 여기서 지금 그런 쪽으로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자위대 그렇게 만들고 무장 다 해제해버리니까 국내 치안까지 완전히 개판돼 버렸다. 그래서 전직 총리가 백주 대낮에 시내에서 저렇게 암살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은근슬쩍 재무장으로 끌고 들어가는 거지. 내일 8월 1일부터 독일은 러시아산 석탄 수입을 전면 중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당장 가스관이 끊긴 건 아니네. 이미 독일에서는 뭐 등화 관제, 뭐 이부제까지는 아니더라도 지금 뭐 길거리 가로등도 끈다, 뭐 좀 이러고 있어요. 다음 내일 8월 1일 월요일 증시 일정은 수산 인더스트리가 드디어 신규 상장하는 날이고, 그리고 내일 위메이드가 위믹스 3.0 메인넷을 오픈합니다. 진짜 위메이드 이름만 들어도 막 이가 갈리는 분들도 많을 텐데, 내일 월요일 증시 일정은 GS 리테일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 제재 발표가 공정위로부터 있고요. 그 다음에 내일 실적 발표 기업들은 우리나라에서는 DL, 롯데칠성, 페노션, FNF, 이녹스 첨단 소재, 그리고 미국에서는 액티비전 블리자드, 온세미컨덕터, 로우스, 핀터레스트, 오메가 헬스케어, 램버스의 실적 발표가 내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